오래 흐르면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마음에 새기는 성현들의 좌우명. 인생에는 반드시 시련과 위기의 상황이 있다. 누군들 눈앞의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을까. 인간의 진실과 순수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는 위기 앞에 섰을 때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시련은 삶의 금자탑을 세우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 시련과 위기를 견디어내며 가는 가운데 인간은 더욱 단단해지고 인생은 더욱 깊고 풍부해진다. 옛 사람들도 지금의 우리처럼 크고 작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내몰려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다. 순탄하지 못한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했다. 어떤 이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좌절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지혜롭게 헤쳐나갔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다독여주는 한 발 나아갈 힘을 내게 하는 마음에 새긴 문장이 있었다. 그 위안을 단단히 새기며 삶의 질곡을 꿋꿋하게 견디어냈다. 이 책에서는 옛날 사람의 삶을 이끈 한마디 문장과 그 문장을 오롯하게 드러내는 인생의 아름다운 국면을 이야기한다. 평소에 공부하던 고전 인물들 가운데 세상과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살다 간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관심이 갔다.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대하고 어떻게 삶의 파도를 헤쳐갔는지 들여다보았다. 그 사람의 향기가 잘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문장을 찾아 그와 일치하는 삶의 흔적을 담으려 노력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고전의 가치를 확인하고 옛사람의 삶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옛사람들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나를 세우는 문장을 붙들고 삶을 환하게 밝혀나갔듯이 독자들도 책 속에 담긴 좋은 구절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단단히 이겨낼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삶은 외롭고 가련한 것, 그러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자신의 길을 지킨 옛사람들이 있어 다행이다. 1.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사람들은 보통 사회가 정해놓은 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간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틀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사람이 있다. 교산 허균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다. 허균은 낡은 관습을 바꾸고 싶어 했던 개혁가이자 뛰어난 시인이며 실력 있는 비평가였다. 허균은 최고의 명문 집안에서 태어나 9살에 이미 시와 글을 짓고 12살에 논어를 깨우쳤다. 26에 문과에 급제했으니 규범대로 살기만 해도 앞길은 창창하게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허균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대신 소외한 사람들과 어울렸다. 그가 세상의 질서와 반대로 살려고 했던 것은 지식계층의 위선과 허위, 불합리한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그만의 방식이었다. 허균은 호민론에서 말한다.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은 오로지 백성뿐이다. 백성은 물이나 불, 호랑이나 표범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왕이나 권세가들이 아니었다. 오직 평범한 백성이었다. 허균은 하나의 틀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갔다. 타인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자신만의 문학세계를 만들어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저의 시가 당나라 시나 송나라 시와 비슷해질까 두렵습니다. 남들이 허균의 시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니 너무 건방진 생각이 아닐는지요. 이와 같은 과감하고 저돌적인 태도 때문에 그는 4번이나 파면을 당하는 등 큰 곤욕을 치르곤 했다. 파직 소식을 들은 허균은 소회를 시에 담았다.
예교가 어찌 자유를 구속하겠는가. 인생의 부침을 다만 정에 맡기노라. 그대는 그대의 법을 따르라.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겠다고 천명했다. 사대부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올감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았다. 그 울타리를 넘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헐뜯은들 본래의 자기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1,000원짜리 종이를 아무리 구겨도 1,000원의 가치는 그대로다. 남이 무엇라 해도 개의치 말고 내 신념을 따라 뚜벅뚜벅 나아가면 나의 역사가 만들어진다. 나의 삶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한다. 나는 나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당신은 당신만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2. 남보다 나 자신에게 들으라. 동양인은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방식에 익숙하다고 한다. 남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심지어 남에게 보이는 나를 통해 행복을 찾는다. 어릴 적부터 남복이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이라 생각한다. 남이 욕망하는 행복을 쫓고 남이 바라는 꿈을 위해 달려간다. 하지만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피곤하기 그지없다. 존재 위백규는 평생을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살다 간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천재의 면모를 보였다. 손이 귀한 집안의 첫째로 태어나 특별한 재능을 보였으니 위백규는 응당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리라. 기대가 클수록 주문이 많은 법. 가족과 지인들은 어린 그에게 무슨 책을 보라는 둥, 무엇이 되라는 둥 끊임없이 간섭을 했을 것이다. 하는 행동마다 제약을 받고 이것저것 눈치를 보았을 터이니 어린 나이에 얼마나 심적 부담이 컸겠는가. 그리하여 위백규는 10살 때 벽에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붙여놓았다. 남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서 듣기보다 나 자신에게 들으리라. 그는 각오를 다졌다. 누군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이 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겠다. 죽을 때까지 본래의 나를 지키며 살아가겠다. 그는 이 좌우명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실용 학문을 펼쳐나갔다. 위백규는 다산정사를 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웠다. 그리하여 그는 호남실학을 대표하는 비조로 우뚝 서게 되었다. 칸트는 말한다.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나는 오직 이 세상의 유일한 단 하나의 존재이다. 수많은 사람은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이니 나는 나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나는 남이 될 수 없고 그냥 나일 뿐이다. 그러니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믿겠다. 3. 내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학봉 김성일은 안동 출신 선비로 퇴계 이황의 문화생이다. 그는 굉장히 꼿꼿했으며 남의 잘잘못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었다.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궁궐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김성일의 평소 성품과 행적을 쓴 언행록에 의하면 악한 사람을 너무 미워하여 모난 점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는 관홍이라는 두 글자를 벽에 크게 써서 붙여놓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관홍은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 김성일이 평생에 걸쳐 얻은 한마디는 다음과 같다. 내 잘못을 말하는 자가 나의 스승이고 내게 좋게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김성일은 항상 이 구절을 품고 스스로 경계하고 격려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의 착한 행실은 반드시 귀를 기울였고 자신의 잘못은 반드시 두려운 마음가짐으로 대하여 즉시 고쳤다.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감언이라고 한다. 감은 달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달콤한 말을 좋아한다. 비위를 맞추는 말, 환심을 사기 위해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못 이기는 척 좋아한다. 쓴말은 듣지 않고 뱉어낸다. 심지어 쓴말을 한 사람을 해코지하려 한다. 그러나 단맛에만 오래 빠지면 이가 썩고 건강을 해친다. 말도 마찬가지다. 달콤한 말은 당장에는 솔깃해 보이나 서서히 영혼을 썩게 만든다. 고원, 쓴말은 당장에는 아프지만 나를 돌아보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 순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를 꾸짖으며 대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하는 자는 나의 벗이며 내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만 칭찬에 중독되면 교만과 자기도취에 빠지게 된다. 나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나를 한층 성숙하게 한다. 인생에 나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쯤 있다면 나의 인격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인생에는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도 필요하지만 내 부족함을 깨닫게 하는 스승도 필요하다.